틱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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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란한 입담의 환상 드리블. 오늘 이 뉴스를 주목하라 이슈 티키타카. 머리부터 발끝까지 핫 이슈 더 뜨겁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청코너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네, 안녕하십니까, 최진봉입니다. 오늘의 반갑습니다. 특별 손님은 홍코너 국민의힘 대전시당 시정감시단장입니다. 김소연 변호사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소연입니다. 김소연 변호사님은 국민의힘 선대위에서 어떤 직함을 맡고 계시죠? 네, 아무 직함도 안 맡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어디 들어가신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최근에 그 사법개혁위원회 위원으로 추천을 받았는데. 네. 사법개혁 해야죠. 그렇죠. 개혁해야죠. 네. 네. 그 위원회 최종 명단에서 배제가 된 통보를 받았습니다. 아, 그래요? 네. 지금 대선인데 사람들이 모여야 되는데. 네. 근데 야권에서 중요한 인물인데 이 김소연 변호사님. 네. 근데 지난번에 경선 캠프에서도 조직본부 부본부장 큰 자리도 아닌데 지역에 있으니까 이제 조직 관리 좀 하도록 위촉 받았었다가 그게 알려지니까 5일 만에 해촉이 됐거든요. 네. 네. 왜 그런지 잘 모르겠네요. 네, 그런지 이해관들의 작품으로 저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 주변 사람들이요? 네. 그러니까 그때 제가 이제 직접 관계자 이준석 대표 똑바로 해라 몇 번 얘기하셨죠. 네. 관계자분들한테 듣기로 예. 이준석과 친한 기자분들이 이제 네. 취재가 들어갔나 봐요. 예. 이렇게 김소연 위원장을 네. 영입을 하면 대표와 당대표와 후보가 선 긋는 거냐 이런 식의 어떤 기사를 쓰려고 준비를 했었나 봐요. 김소연 변호사를 윤석열 후보 쪽에서는 모시고 싶어 하는데 이준석 대표 쪽에서 약간 조금 부정적인 길이군요. 기자들이 취재를 그렇게 하니까 부담이 되겠죠, 아무래도. 아, 그렇습니까? 네, 안 그래도 당대표와 후보가 무슨 대결 구도처럼 보이는데. 네. 최진봉 교수님 좀 이상하네요. 네. 저요? 아니요, 김소연 변호사를 두고 네. 이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조금 갈등을 보인. 근데 김소연 변호사님 모르겠네. 뭐 때문에 네. 제가 모르겠다고 얘기하지만 예전에 그런 일 때문에 그러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제가 좀 본인이 한 말 좀 돌려줬는데 그게 이제 굉장히 불편하실 거고 후보 입장에선 부담이 될 거라서 저는 당연히 용인을 하고 이게 선거가 중요하지 제 개인 어떤 역할 맡는 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김소연 변호사님 변호사니까 또 여쭤봅니다. 네. 가로세로 연구소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로세로 연구소는 지금 언론이 여야를 막론하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어쩔 수 없이 영향을 받잖아요. 네. 그런 가운데 국민들의 알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요? 네. 근데 특정 인물 개개인의 사생활이나 그 과거 행적을 이렇게 들추는 거는 알 권리라고 보기는 좀 수위를 넘은 부분이 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부분? 예를 들어 이번에 조동현. 네. 조동현 씨는 사생활이 아니라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중요한 자리를 받아서 나갔고 이력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보를 받은 거죠. 피해자인 배우자가 판결문과 유전자 검사라는 직접 증거를 팩트를 가지고 이제 제보를 했기 때문에 국민들로서는 그런 어떤 워킹맘, 엄마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선대위원장이 됐는데 과연 엄마로서 또는 한 가정의 배우자에게 충실했느냐 여부도 사실상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알 권리를 위해서 검증 잘했다. 이렇게. 잘한 거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그러니까 가로세로 연구소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형태들을 보면 물론 조동현 교수 건도 그렇지만 연예인들이나 이런 분들 보면 사생활을 가지고서 뒷조사를 해서 그걸 뒷조사라고 제가 표현한 게 나름대로 본인들은 이제 검증해서 보도를 했다고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국민의 알 권리와 직접적 연관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 그렇고 저는 이제 그런 행동이 결국 이제 유튜브 운영이라는 걸 통해서 돈을 벌고 그런 돈을 통해서 본인들의 경제적 이익을 실현하는 목적이 아니겠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나 아니면 공인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에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런 부분이 너무 사생활의 영역이든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꼭 국민들이 그 부분을 알아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특히 이제 이번 조동현 교수 건도 예를 들어서 조동현 교수 개인이 갖고 있는 어떤 문제점들을 지적하는 건 좋은데
예를 들어서 아이들의 뭐 이름이라든지 아니면 생년월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개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사실 국민들이 알아야 될 이유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난 정권 때 박근혜 대통령하고 뭐 혈연 관계도 아니고 아무런 관계도 없는 정말 사인인 정유라 씨 애기 안고 나오는 장면 그대로 보도한 게 메이저 언론 아닙니까? 네, 그런 행태는 지양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유라 씨는 정말 사인이었는데도 그런 만행을 저질렀잖아요. 메이저 언론이. 그런데 지금 공동선대위원장이라는 집권 여당의 중요한 자리를 맡았습니다. 네, 당연히 검증이 필요하고 자 이게 피해자인 배우자로부터 제보가 온 것이고 명백한 판결문이 있는 팩트입니다. 확인되지 않았다고 자꾸 말씀들 하시는데 확인이 된 사실입니다. 아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아이들에 대한 개인 정보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공개한 부분은 그거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럴 아이들에 이유가. 대한 개인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어요. 판결문을 공개했고 유전자 검사 결과만 공개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이들의 사진과 사진 전부 다 이렇게 블러 처리를 했고 정유라 씨 애기 얼굴까지 다 그대로 생생하게 쫓아다니면서 보도한 메이저 언론들이 그렇게 뉴미디어를 비판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김건희 씨 의혹을 계속 보도하고 있는 또 유튜브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김건희 씨에 관해서 만약에 지금 조동현 씨처럼 명백한 피해자의 제보가 뭐 판결문이나 유전자 검사나 어떤 그런 뭐 주변 동료들, 육사 동기들 같은 사람들의 명백하고 또 여러 명의 다수의 제보가 있었다면 보도 열린공감TV가 하는 보도가 합리화가 되겠죠. 그런데 지금 그야말로 뇌피셜 썰이잖아요. 40몇 년생인가 30몇 년생 할아버지가 태권도 협회 하면서 호텔에도 가고 또 이재명과도 친분이 있고 이런 약간 앞뒤가 하나도 맞지 않는 보도를 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아까 이전 패널께서 말씀하시던데 민원위원 패널께서 말씀하시던데 명백히 제재를 받아야죠. 네.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허위 이력 논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질문하신 거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는 뭐 그 부분은 제가 사실관계가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좀 지나친 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봐요. 저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얼굴 관련된 문제라든지 사생활에 관련된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 그러니까 저는 아까도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공인이라 하더라도 사생활의 영역에서 과연 그런 부분들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는 데 필요하냐 하는 부분들에서는 저는 논란이 있다고 보고. 그러면 그 정유라 씨 보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유라 씨 보도도 만약에 그 아이를 그렇게 중요로 보도한 건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정유라 씨 공인이에요? 정유라 씨는 공인이 아니더라도 삼성이라는 곳에서 지원을 받아서 뭔가 혜택을 받았다면 그분이 혜택을 받은 부분은 보도를 해야 한다고 봐요. 저는. 정유라 씨가 혜택을 받은 거랑 정유라 씨 개인에 대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아이의 얼굴이라든지 그런 거는 보도할 이유가 없다고 저는 봐요. 근데 만약에 삼성이나 이런 데서 지원을 받았는데 정유라 씨한테 그런 혜택이 갔다고 하면 그분의 뭐 예를 들면 학교에서 혜택 받은 부분이 있는지 하는 부분들은 보도가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렇죠. 최지봉 교수님 얘기는 뭐 수긍이 가죠? 네, 그렇죠. 자,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허위 이력 논란 계속 좀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 윤석열 후보가 송구한 마음을 갖는 게 맞다. 김건희 씨도 사과할 의향이 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소연 변호사님. 저는 우리 후보님께서 입장을 전달하셨기 때문에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이 이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을 하는 건 부적절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일각에서 계속 여러 가지 의혹 나오는데 그중에서 확인된 사실들에 대해서 아마도 김건희 씨가 사과를 할 모양인데요. 적절하고 또 우리 후보님이 공정과 상식이라는 것을 이번 대선의 기치로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자 발언을 보시면 신뢰를 언급을 하셨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숱한 거짓말 논란과 관련해서 신뢰관계를 국민들께 보여주겠다라는 취지인데요. 바로 사과와 이런 신뢰의 메시지는 언행일치의 모습이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윤석열 언행일치의 모습이다. 최지봉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물론 사과할 의향, 뭐 김건희 씨가 이렇게 인터뷰한 걸로 보여져요. 사과할 의향이 있다라고 얘기한 걸로 사과할 의향이 있으면 사과하시면 된다고 보고요.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계속 후속 보도를 보면 재직증명서도 지금 그 사무국장인가 그분이 한국게임산업협회 사무국장이 인터뷰를 하셨는데 본인이 발행한 그러니까 같이 그분이 일한 경험이나 기억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이 재직증명서도 허위일 수 있는 의혹이 생기는 거거든요. 물론 제가 단정적으로 지금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건 이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렇다고 하면 과연 어떤 부분을 어떻게 사과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시고 또 하나는 본인이 정말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분이 어떤 부분인지 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대선 후보자에 대해서 이렇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거 정말 상당히 우리나라가 도덕성이 높아지고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봅니다. 네. 자, 후보자 부인에 대해서 이렇게 배우자에 대해서 이 정도 잣대면 후보자인 이재명 후보의 논문 표절부터 시작해서 네, 전체적으로 거짓말, 범죄, 전과 사범, 경위 낱낱이 밝히고 전부 다 해명하고 국민 앞에 하나하나 어떤 범죄를 어떻게 일으켰는지 그때 상황이 어땠는지 우리 김건희 씨에게 들이대는 잣대 이상으로 후보자이니만큼 정확하게 들이대야죠. 네, 들이대야 된다고 이재명 생각합니다. 후보의 전과 사범 얘기 계속 하시는데 그건 이미 다 공개가 됐어요. 어떤 본인이 내용인지 다 알고 사과를 있고. 하거나 본인이 네. 사과했어요. 그럼 김건희 씨에게 요구하는 수준으로 우리 대선 그렇게- 국면에서 정확하게 다시 그러니까 한번 해야 다 됩니다. 하고 있다고요. 다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전과 사범 얘기 자꾸 하시는 그 부분은 이미 다 보도가 됐고 본인도 사과를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논문 표절 문제도 본인이 반납을 하셨고요. 학위를.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미 다 알려진 것이고 이미 국민들이 다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김건희 씨 건은 새로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검증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김소연 변호사님. 네. 표창장 위조. 네. 조국 전 장관의 표창장 위조 사건. 네네네. 그리고 이 김건희 씨의 수상 이력 그리고 재직증명서 위조 의혹. 경중을 가릴 수 있을까요? 두 사건을 어떻게 비교해서 경중이 보십니까? 명확하죠. 네. 하나는 범죄고, 네, 하나는 이력을 과장해서 본인이 이렇게 좀 과장을 해서 작성을 했을 것이라는 지금 의혹이 나오는 수준이고요. 네, 사문서 위조에 해당하거나 또는 표창장 위조에 해당하는 이런 범죄 인지 여부가 경중이 완벽히 갈라지는 부분입니다. 정확하게 네, 다시요? 네, 범죄 인지 여부,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지 아닌지. 네, 이 네. 이력 수상 이력 위조, 재직증명서 위조는 범죄하고는 아직 모른다. 범죄로 볼지 안 볼지. 그렇습니다. 이력서에 이렇게 본인이 어디 수료인데 뭐 졸업이라고 썼다거나 네. 네, 이런 부분이 예를 들면 당락을 결정한다거나 네. 또는 다른 피해자, 다른 합격자를 떨어뜨리는 경쟁자가 있는 어떤 입시에서 영향을 끼쳤거나 이런 부분들이 드러나지 않는 이상 이력을 과장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피해자가 없으면 일부 경력이나 이력 허위 기재는 용인된다 이 말씀이신가요? 저는 절대 용인되지 않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엄격한 스타일인데요. 그런데 그럼에도 엄격한데 왜 김건희 씨한테 이렇게? 김건희 씨한테 제가 보질 않아서 네. 말씀드리는 거고 네. 도덕성의 문제일 수는 있다라고 봅니다. 네. 네, 도덕성의 문제일 네, 수는. 도덕성의 문제냐 범죄냐. 네. 네. 그 차이가 아주 큽니다.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6시에 2부 이슈 티키타카 이어가겠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그리고 김소연 변호사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460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현주입니다. 17살 지안이의 머릿속은 온통 가족들 생각뿐입니다. 언니와 남동생이 모두 지적장애와 ADHD를 동반하고 있어서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이 어려운데요. 얼마 전에 이혼한 아빠가 혈관에 문제가 생기는 경피증 진단까지 받으면서 지안이의 걱정은 더 늘었습니다. 손가락이 굳어서 일을 할 수 없게 된 아빠와 집을 나간 엄마를 대신해서 버거운 현실을 모두 떠맡게 된 지안이. 함께 놀자는 친구의 제안을 거절하고 가족들이 기다리는 집에 돌아오는 지안이의 발걸음은 한없이 무겁기만 합니다. 부디 지안이네 가족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여러분이 따뜻한 응원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북쪽에서 남하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밤 한때 수도권과 영서, 충청권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제주도에는 오늘 10에서 40mm의 비가 더 오겠고요. 나머지 충청 이남 지방으로는 5mm 안팎의 비가 더 뿌려지겠습니다. 교통 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도 비 또는 눈이 오는 지역이 있겠습니다. 모레 서해안과 강원 산지, 경북 산지, 경북 동해안 등에는 주로 해안과 산지 제주에는 바람이 강해지겠습니다. 파도도 이날 높아지겠고요. 서해안 쪽으로는 모레 상당히 많은 양의 눈이 예상되니까 미리 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동해안에는 대기가 매우 건조한 상태입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까지 수도권과 강원 내륙 산지, 충청권에는 가시거리 200m 이하의 짙은 안개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중부 내륙에 위치한 공항 이용하실 분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가 문제인데요.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내일 새벽부터 밤 9시까지 발령되겠습니다. 중서부지방 오늘 나쁨 단계, 내일은 중서부와 영남 지방 나쁨 단계 유지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3도 등 0도에서 7도, 낮 기온 서울 10도 등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10.6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주진우 라이브. 그냥 그렇다고요. 주진우 라이브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역에 따라 2부에 합류하신 분들 계시죠? 어서 오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7시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정한나 씨.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을 진상조사한 대검찰청 감찰부가 이 고검장을 수사한 수원지검 수사팀은 연루 정황이 없다는 조사 내용을 법무부에 보고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김건희 씨의 일형 논란과 관련해 장관 후보자의 부인 문제에는 낙마를 종용하면서 국정을 책임지는 대통령 후보자의 부인에게는 면죄부를 주자는 것이냐고 비판했습니다. 2022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생명과학 2 과목 정답 결정 취소 소송 판결 결과를 반영한 재채점 결과가 나왔습니다. 생명과학 2 과목의 등급 구분 표준 점수는 1등급의 경우 66점, 2등급 63점, 3등급 60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고강도 봉쇄 조치를 취해왔던 호주가 오늘부터 백신 접종을 완료한 한국인의 입국을 허용합니다. 오늘 낮 12시 30분쯤 홍콩 버너가 코즈웨이베이의 40층짜리 세계무역센터 빌딩에서 화재가 발생해 수백 명이 갇혔고 최소 6명이 다쳤다고 홍콩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금융시민단체 금융정의연대는 금융위원회가 2%포인트가 넘는 예대금리 차를 방관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적정한 관리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였습니다. 이슈 티키타카 이어가겠습니다. 부분적으로는 몰라도 전체적으로 허위는 아니다. 저쪽 떠드는 얘기만 듣지 마시고. 윤석열 후보는 굉장히 좀 화가 나신 것 같아요. 저는
그 말도 사실은 국민들 설득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허위가 부분적으로 허위가 있으면 전체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런 논리는 맞지 않다고 저는 봐요. 그리고 본인이 공정, 정의 이런 거 얘기하셨잖아요. 그리고 조국 전 장관 관련해 수사할 때 그 수사의 기준을 본인의 가족에 동일하게 들이대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 가족이 죄가 있냐 없냐 그 문제는 저는 여기서 얘기하고 싶지도 않고 네. 그건 이제 법률적으로 심판이 나오겠죠. 국민들은 그 기준에서 보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본인의 그 아내 관련해서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이렇게 이 반응을 하는 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과연 윤석열표 공정이 뭐냐 이런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좀 더 명확하고 또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정도의 대책이나 아니면 반응을 내놓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내노란불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도 합니다. 김소유 변호사님. 네. 윤석열 후보가 앞으로 어떻게 하시는지 좀 지켜보시면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나 제가 좀 지적을 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우여곡절 끝에 선대위가 완성이 됐는데 네. 이런 부분들이 예상이 됐었던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열린공감TV나 뭐 이런 데서 계속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지금까지 뭔가 통일된 어떤 대책 마련이나 지금 국민들께서 의문을 갖고 계신 부분 분명히 윤석열 후보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실 거고 오늘도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사과할 부분이라고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납득을 할 수 없다 국민들은 이제 이런 취지로 사실상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당사자인 김건희 씨와 우리 후보님께서 통일된 어떤 창구를 통해서 적절한 시기에 발언이 나와야 되는데 이건 선대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 좀 그 부분은 아쉽네요. 네, 많이 아쉽습니다. 네. 네. 근데 또 하나는 이제 저는 아까 이제 입사 관련해서 이게 처음에 해명 나온 것도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저도 이제 학교에 있지만 당락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경쟁자가 없었다고 얘기하는 것은 이거는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본인이 혼자 연락을 받고 지원을 했더라도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이 갈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원을 세 사람이 안 하고 한 사람이 했으니까 이게 뭐 경쟁이 전혀 아닌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김건희 씨가 그 자리에 안 가셨으면 다른 분이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충분히. 그러니까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교수들이 겸임 교수나 아니면 시강사를 뽑을 때도 과의 교수들이 함께 모여서 이력서를 봐요. 이분이 정말 누군가 추천을 하겠죠. 예를 들면 저희 과에 예를 들면 5명, 6명 교수가 있으면 그중에 한 분이 이분 좀 어떤지 한번 우리가 같이 얘기해 봅시다. 네. 라고 논의하고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락의 결정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도 그렇게 대응하는 것은 상당히 국민들의 입장에서 봐서는 납득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확하게 규명해서 사과할 부분이 있으면 사과를 했으면 좋겠고 네. 저는 아까랑 비슷한 말씀드리는데 최근에 이재명 후보님 우리 교회 집사 논란 있었잖아요. 네, 사소한 거짓말 하나하나 다 이렇게 검증하는 분위기니까 우리 이재명 후보님께서는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궁금하거든요. 김소연 변호사님 네. 참 윤석열 후보 얘기하다 쭉 이재명 후보한테 잘 가시네요. 궁금하더라고요. 네. 서창범님께서 일반 네. 기업체도 입사 서류 허위 시 입사 취소하는데 어찌 인재 육성을 책임지는 강사 교수는 두말할 나위 없죠 얘기합니다. 아무튼 그러면 김건희 씨나 윤석열 후보의 사과, 네. 뭐 공식적인 사과 이런 게 필요하다. 이렇게. 필요하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우자의 문제지 후보자 문제는 아니니까. 네. 네. 사과하면 말끔하게 이제 넘어가면 됩니까? 뭐 혹시라도 뭐 문제가 될 부분이 있으면 민주당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네. 뭐 법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하면 자, 이 문제는 어떻게 정리해야 될까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네. 사과는 당연히 해야 되는데 사과할 때 명확하게 어떤 게 잘못됐고 어떤 부분이 만약에 제대로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다면 이런 부분을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냥 사과하고 넘어가면 나중에 또 다른 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정말 진정성 없다. 또 다시 사과해라.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네. 다 이제 김건희 네. 씨가 보시고 네. 이게 정말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다는 걸 명확하게 밝히고 끝내지 않으면 네. 또 다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네네네. 얼마 전에 김건희 씨가 카메라를 피했는데 네. 뭐 측근인지 수행원인지 막 목을 이렇게 막 누르더라고요. 네네네. 충격적이더라고요. 그 모습. 네네네. 왜 그렇게밖에 대응할 수 없었을까요? 네. 김소연 변호사도 제- 그 부분 좀 안타깝죠. 네, 제가 선대위에 있지 않아서 그 네. 경위를 전혀 모르거든요. 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뭐 마치 범죄자 모습 같다고 또 보도하고 이렇게 좀 악질적인 프레임 씌우기를 했는데 선대위가 무조건 선대위가 잘못한 거다. 배우자를 마킹하는 배우자를 보호하거나 또는 여러 가지 보도 자료를 내거나 하는 통일된 창구가 총괄선대위 중심으로 이미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오늘 김종인 선대위원장 자기는 잘 모른다, 확인하지 않았다 이런 발언들이 나왔거든요. 네네. 네. 선대위의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 그러니까 네. 저는 지금 네. 그 부분도 사실 아쉬운 네.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냥 사진만 보면 이상해요, 진짜로. 그죠? 그러니까 네. 후보의 부인이고 그분이 회사의 대표로 저는 알고 있는데 네. 그렇게 하는 거는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본인의 의사에도 반하는 것으로 그러니까요.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 화면이 하나 나오게 되면 네.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대체 어떻게 뭘 잘못했길래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차라리 그냥 이거 취재하지 마세요. 취재 거부합니다. 네. 우리 나중에 정식으로 취재 요청하지 이러고 넘어갔으면 문제가 그렇게 크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진짜 목을 뒤에서 잡고 막 마치 이런 표현이 제 표현입니다. 연행하듯이 데리고 들어가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상당히 부적절해 보였어요. 네, 교수님 그러면 저 질문 좀 하나 할게요. 김혜경 씨가 얼마 전에 낙상 사고 후에 수행원이 거의 진짜 고의로 위장했다 싶을 정도로 시선 돌리기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취재원을 따돌린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때 뭐 무슨 범죄자냐, 왜 저렇게 위장을 하냐 이런 이야기는 안 했거든요, 사람들이. 그런 취재 어떤 본인이 그렇게 위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본인이 위장한 건 아니고 아마 네, 이제 네. 수행원이 위장을 한 것 같은데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네. 이 사안하고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네네. 싶은 건 뭐냐면 네. 사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그런 취재원을 따돌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취재 윤리에 맞냐 안 맞냐 하는 부분에서는 비판할 수 있지만 이거는 후보자의 부인을 이렇게 어떻게 다룬다는 표현이 제가 맞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모신다고 목덜미를 그렇게 끌고 들어가는 모습과는 네, 전혀 네. 다른 차원의 저 문제라고 논란을 봐요. 일으킨 총괄선대위원장은 저는 이거 책임을 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총괄선대위원장이 누구죠? 김종인 위원장이고 맞다. 또 네. 이거 홍보 총괄 본부장까지 있잖아요. 네. 네. 이준석 대표. 이준석 대표가 왜 본부장? 어째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지 네. 네, 정말 안타까운 개탄을 금치 못하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네, 조금 국민들 보기에도 조금 이거는 좀 이상하다. 왜 저렇게 보시나. 네, 그런 생각은 했습니다. 네, 김소연 변호사도 그 부분 지적하십니다. 자, 이재명 후보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를 정부에 강력하게 요청했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정책 좀 거리두기로 다시 이렇게 되돌아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정부의 정책 어떻게 보시는지요? 김소연 변호사님 궁금합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진작에 사실 코로나 이렇게 좀 치밀해지기 전에 초반부터 좀 다른 홍콩이나 대만 사례들처럼 잘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일단 안타깝고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지금 정부한테 요청하는 게 이제 자칫 당정청 전부 이렇게 교착으로 보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철희 정무수석이 또 발언도 했고 민주당에서도 약간 좀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거든요. 청와대도 그렇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재명 후보가 많이 초조하다라는 것을 단편적으로 드러내는 행태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초조한 건 아니고요. 지금 김소연 변호사는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 상황이 상당히 엄중하고 심각해요. 근데 이제 정부 입장에서 그러니까 고민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지금 조금 나아졌는데 또다시 이걸 사회적 거리두기하면 어려움이 있을 거다 이런 어려움이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병상이라든지 아니면 의료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한계에 부딪힌 거 분명해요. 그래서 저는 전문가들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정부가 어떤 추진을 하지만 후보 입장에서는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고 얘기하면 해야 된다고 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지금의 상황을 빨리 막지 못하면 이게 정말 엄청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확산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문제는 이제 중증 환자나 기존에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적극적으로 갈등의 요소로 비춰지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저는 주장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정부도 어쨌든 후보가 얘기하면 고민하고 한 번 더 검토하지 않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는 건 저는 적절했다고 생각해요. 네. 자,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조금씩 엇갈리는 그 목소리를 내놓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김소연 변호사님? 네. 그 재난지원금 지원하는 규모나 어떤 방식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계속 엇갈려 왔었고 이재명 후보가 다소 강한 주장들을 많이 해왔고 지역화폐 부분도 그렇고 계속 이재명 후보 주도권을
가지고 좀 정부와 청와대를 압박하는 모양새로 보여지거든요. 네. 교수님 말씀처럼 이재명 후보 개인의 어떤 소신, 국민들의 지금 위급한 상황을 고려한 것이라면 존중을 해야지 맞고, 우리 국민의힘이 계속적으로 위기감을 고취시키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전문가 존중해라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이재명 후보가 이제라도 그런 어떤 우리 야당의 의견 뒤늦게라도 좀 따르는 모양새라서 저는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지금 강력한 그 거리두기 해야 된다 얘기가 지금 국민의힘의 압박에 밀려서 한 거군요.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이제 뭐 사회적 거리두기나 아니면 지금 뭐 이것도 거의 국민의힘하고 비슷해요. 양도세 중과 유예 문제도. 네, 맞습니다. 그 윤석열 후보도 여기에서 지금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는 이제 이 부분이 물론 그 시민사회단체나 현 정부에서 좀 반대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도 이미 기회를 줬는데 그때 이제 안 파신 분들은 사실 집값이 오를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판매를 안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또 기회를 주는 것이 과연 맞느냐 하는 부분에 논란은 분명히 있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이런 것 같아요. 한 번 더 기회를 줘서, 왜냐하면 이제 종부세 나오면서 좀 더 충격이 커졌거든요. 사람들이 종부세 받으면서. 그래서 조금 더 기회를 줘서 한번 집값이 많이 떨어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자는 차원에서 얘기한 거니까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소연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김건희 씨는 언제 등판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등판하면 좋을까요? 좀 알려주세요. 저는 그냥 이재명 후보님이 50대 중반에 커플답지 않게 손을 막 깍지를 끼고 팔짱 끼고 백허그를 하고 이런 오바스러운 모습을 계속 보여주잖아요. 부럽구나. 네. 부러운 게 아니라 지금 저도 결혼 18년 차인데요. 저 지금 한 10년만 넘어도 그냥 소 닭보듯 하는 게 우리네 풍조인데. 우리네 풍조. 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다정한 모습까지 자기적으로 연출할 필요는 없지만 전문가로서 그 업계에 계신 전문가로서 당당하게 후보님과 같이 이렇게 당당하게 기자회견을 한번 하셨으면 좋겠고 빠를수록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당하게 기자회견을 해라.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네. 김소연 변호사님, 남편이 서운하지는 않죠? 저희 남편이요? 네, 저희 남편은 저한테 외국인이랑 결혼했으면 좋겠다고 매번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왜요? 외국인이랑 결혼할 뻔. 제가 자꾸 토론하자고 하니까. 토론하자고요? 네, 말 안 통하는 외국인이랑 결혼. 네. 아유, 남편 입장에서는 얘기 좀 해. 이게 토론에 그럼 무섭습니다. 네. 아무튼 김소연 변호사의 조언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거의 비슷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나와야 돼요. 지금 계속 안 나온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안 나오면 안 나올수록 다른 얘기들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줄이기 위해서는 빠른 시간에 나오는 게 필요하다고 봐요. 저 잠깐 교수님 아까 발언 30초만 말씀. 저 그냥 이거는 교수님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아까 이재명 후보 양도세 관련해서 기회를 준다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사실 저는 국민들에게 기회를 주는 이런 시혜적 정부의 모습, 대통령의 어떤 임금님과 같은 다 품어주는 모습, 이런 것들은 정말 전근대적 행태라 생각을 합니다. 무슨 그런 말인지 부분들은 알겠는데 제 단어 하나 가지고 지금 지적을 하신 건데 제 의미는 이미 청취자들도 아셨겠지만 양도세 중과세를 유예해줘야 집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 집을 팔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제가 그분들한테 시혜를 준다는 의미는 아니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볼까요? 주미연님께서 저희는요 결혼 17년 차인데 손 꼭 잡고 다녀요. 아이고, 네. 김현성님 60인 저도 손 꼭 잡고 다닙니다. 아이고 부럽습니다. 네. 부럽네요. 네. 이슈 티키타카 마무리하겠습니다. 전진봉 교수님, 김소연 변호사님 오늘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치 피로, 사건 사고로 인한 피로, 고달픈 일상에서 오는 피로. 오늘 시사하셨습니까? 경험해보세요. 들은 날과 안 들은 날의 차이.